네, 오늘은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결정하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이고 또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한 가지만 우리가 듣는다면 판단력을 특별히 가져야 되거나 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게 없겠죠. 하지만 많은 거짓들이 있고 잘못 가르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부감이 든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들께서 파트너가 앞으로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겠죠. 사장님 파트너들과 혹은 사장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려놓고 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쉽게 부작용은 많은 상태, 그런 리더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쉽게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좋지만, 여기서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쉽게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조직 붕괴 이유. 조직 붕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거고요. 어떤 사람이 조직을 무너뜨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의 스폰서가 해당되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내 파트너가 나올 수도 있다. 자, 파트너가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면 너무 좋겠죠.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자녀도 내 뜻대로 움직이기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파트너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고 여러분의 뭐 종업원이나 부하 직원이 아니죠. 그 파트너분도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께 조언과 권고 정도를 할 수 있으나 본인의 판단력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나 도전을 하는 것들, 사업 방향, 사업 스타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조언 정도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파트너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할 때 있어서 나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 안 듣는 파트너가 있어요. 말 안 듣는다는 게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겠죠. 이런 파트너의 또 다른 파트너가 있겠죠. 그분의 파트너, 그 하위 파트너라고 제가 명명할게요. 하위 파트너를 이용해서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에게 불만을 요구하게끔 만들어서 그 중간에는 그 내 말을 안 듣는 파트너를 나의 통제에 따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쉽지만 부작용 많은 리더십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불만을 일으켜서 내가 입맛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야겠다. 통제를 해야겠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리더가 되지 말자. 자, 예를 제가 한 가지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진지하게 또 크게 또 멀리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센터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랬을 때요. 이거는 예입니다, 예. 이건보다 더 다양하고 더 디테일한 일들이 많겠죠. 갈등적인 그런 일들.
근데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센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유가 뭐 자신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다른 일들도 이런 예와 비슷하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건 하나의 예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당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은 안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파트너들에게 이간질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그에게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요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PV를 좀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혹은 그리고 사람을 하나도 가입 안 가입시켜줬어요. 사람을 좀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혹은 부업을 하고 있으면, 아직도 돈이 되고 있는데 부업을 하고 있네요. 전업을 하게 만드세요. 사장님이 나오게 하세요. 뭐 세미나를, 어, 뭘 참석을 못하고 있다면 세미나를 나오게 만드세요. 이렇게 그의 파트너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저는 위아래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붕괴되는 이유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내 컨트롤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할 일 하고 소비자 만들고 초대하고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만들고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게 지금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은 생활이 되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하던 걸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틀에 넣어서 사람을 맞추고 자기의 통제를 안 따르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고 흔들어 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간질에 동료되는 파트너, 동료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간질 했을 때 듣는다는 거죠. 그 이간질에 경청한다는 거죠. 그 이간질을 듣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듣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맞아. 나도 파트너 역시도 이 기회에 자신의 스폰서를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간질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가지기 위해서 듣는 거죠. 그 순간 팀이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쉽게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리더는 악랄한 관계를 부린다. 관계가 뱀처럼 속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이간질을 여러분들이 차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듣게 되고 들으면 솔깃해요. 왜냐? 이간질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익에 도움이 되게끔 살살살 긁어서 건드려요. 절대로 당사자 본인의 이익을 말하면서 동참시키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의 이익을 건드려서 동참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과 파트너가 갈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파트너 있잖아요. 그분들과 갈등이 있게 되면 악랄한 그 리더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싹 조용히 다가와서 요즘 문제 없어요? 힘들죠? 이렇게 여러분의 파트너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며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들어주게 되고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욕하며 이간질합니다. 조금 영리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이간질인 듯 아닌 듯 이간질을 할 거고 멍청한 사람은 대놓고 이간질을 하겠죠. 멍청한 사람은 대놓고 이간질을 하면 그게 대화를 나눈 사람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젠간 말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간질 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멍청하던 똑똑하던 이간질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듦과 동시에 여러분을 이간질하는 본인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조금 좀 간사하고 교활하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줄 알고 그 관계에 넘어가서 꼭두각시가 되는 거예요. 꼭두각시 알죠? 이렇게 실, 인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면 이렇게 하면 실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게 꼭두각시잖아요. 그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악랄한 리더는 이런 꼭두각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 가스라이팅에 대한 용어를 잘 그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파트너는 앙숙이 되면서 그 리더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 리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데리고 간 사람을 책임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함께 열심히 할 스폰서가 없어지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간질해서 데려갔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간질할 때는 그 사람, 그 스폰서가 못하는 점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데려가 보면 본인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중간에서 그런 이간질을 듣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결국에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사람과 가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하라는 거죠. 차단 못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간질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한테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조종해서 자신의 불만 대신 여러분들의 불만을 스폰서에게 터트리게 만들면서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알아채야 되겠죠.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약함, 열심히 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자신 없는 부분을 건드려요. 나약함과 나태함을 이용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쉽게 파트너를 손에 쥐고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내 뜻대로. 그런 사람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스폰서의 의존도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해요. 스폰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스폰서 없이 하도록 복제를 시켜도 지금 안 될 판에 스폰서 없이는 못하게 만드는 거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너가 점점점 어제 하던 후원을 오늘 안 하게 만들어야지 똑똑한 건데 작년에 도와줬던 후원을 내년에는 안 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나 없이는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나란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자,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지배를 하는 힘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가 파트너를 지배하는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예도 가스라이팅에 속하는 거예요. 자, 가스라이팅은 자신이 우위에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평등하지 않을 때, 위계가 확립될 때, 즉,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관계나 상황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폭력행위입니다. 심리적 폭력행위. 그래서 눈에 안 띄는 폭력행위라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교사와 학생 관계, 상사와 직원의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연인 관계,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가 어떤 친구랑 어울리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게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 관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한번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가스라이팅은 누구나 하고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지 쉽게 지배하려고 답답하잖아요. 내 사업 좀 파트너가 잘하면 잘 될 텐데, 쉬울 텐데. 안 움직여주니까 답답한 마음에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파트너 혹은 스폰서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파트너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미래의 파트너에게, 소중한 파트너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라이팅 가해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내 말을 안 들어? 여기에 되게 강한 사람. 그래서 감히 네가, 이 감히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핍감이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 굉장히 이기적인 이기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뭐한 80% 정도는 자신의 행동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배운 적도 없는 이 가스라이팅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악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대상을 통제하고 조작하려는 욕구가 특징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세우지 못하게 해요. 멍청하게 만들어요. 짓밟아버려요, 생각을.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폄하함으로써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서 뭐든지 내한테 묻게 만들어요. 그 전에 그 국정농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하나 결정할 때 대통령이 뭔가 계속 전화를 하고 그런 게 가스라이팅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데이트 폭력. 시커 뚫게 패놓고선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하면 맞아놓고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되다 보면 계속 뚫게 맞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날 사랑하니까 이 사람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지배당한 거예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좀 두들겨 패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적응해버린 거죠. 자, 부모가 자식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실컷 해놓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말 많이 쓰게 되겠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말 쓴다고 해서. 하지만 부모가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 혼자 내버려 두면 무슨 선택을 하거나 뭔가 자기 의지를 펴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의사표현을 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상사가 사장이 또 부하 직원에게 뭐 네가 잘하면 이렇겠니? 이렇게 못한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기를 죽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것이 심리적인 폭행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르면 이런 거를 파트너랑 스폰서랑 같이 앉아서 듣게 되면 다음 달에 또 듣게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듣게 된다면 같이 앉아서 듣기 두렵겠죠. 그래서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폰서가 파트너를 쉽게 조작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은 버려라. 무조건 따라와라. 당신은 리더감이 아니다. 리더감은 아직 나밖에 없다.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나 없이 파트너를 이끌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는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문장적으로 매나 이런 뜻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와 반대가 돼야 돼요. 파트너가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는 도망가 버려야 됩니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쉽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파트너를 혼자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 가스라이팅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평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연금성 벌려고 하는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직급 가자고 할 때 안 가면 안 잡고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앞세워서 강한 리더십을 표현하게 합니다. 여기에 이게 먹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면 네, 제발 잡고 가지 마시고 다른 곳 잡고 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단계에 더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애터미 안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잡고 간다. 뭔가, 어, 잡고 가는 거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들게 만들지만, 어, 일반적인 다단계의 그 더러운 문화를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는 완전히 없고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잡고 간다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잡고 간다랑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안 잡고 간다 이렇게 협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자, 고직급자가 직급 도전할 때 판매사 하나라도 부족하면 못 가거든요. 아시죠? 총장이 되거나 뭐 본부장이 되거나 뭐 유지를 할 때도 판매사 한 명만 부족해도 받고 나서 모든 직급자가 직급이 안 돼요. 그게 이 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누군가가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고직급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도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조직 내에서 약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 다 기다렸다가는 고직급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쪽을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후원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뭐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리코팅을 뭐 해준다거나 그런 후원이 아닌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직급을 가게 만들므로써 갈 상황이 아닌 사람을 가게 만드는 이런 문화가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의 더러운 문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애터미 안에도 많이 있는데 누군가 큰 직급을 도전을 한다면 무리해서 직급 도전을 하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물론 스폰서가 직급을 가려고 하기만 하면 이 부분을 악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서로 신뢰관계 잘 이제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정말로 스폰서를 빨리 성공시키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도와주고 또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스폰서가 직급 간다고 하면 그거를 뭐 당장 이번 달에 갑자기 간다고 하면 그거를 힘들잖아요. 근데 뭐 두 달 전부터 이때 가겠다고 하면 정말 평상시보다 더 노력을 해서 으쌰으쌰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스폰서 직급 간다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해서든지 핍을 더 많이 요구를 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많이 문제예요. 적절함을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스폰서가 나를 안 잡고 가면 내 사업 큰일 나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스폰서가 내 성공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스폰서가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나요? 올바른 사업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올바른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한번 가르쳐주고 땡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교육을 안내를 해준다는 거죠. 상담을 해주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해결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다 갖춘 거예요. 자, 거기서 리크루팅을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죠? 리크루팅을 못하는 스폰서도 있어요. 리크루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인 부분이기 때문에 리크루팅 능력이 약한 사람한테 저 스폰서는 참 리크루팅을 못해 이러면서 불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스폰서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스폰서가 있잖아요. 그죠? 리크루팅 후원을 받는 거는 잘하는 스폰서한테 받으면 됩니다. 못하는 사람을 갈구면 그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굳이 잘하는 거는 안 쓰고 못하는 걸 자꾸 자꾸 긁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얼마나 괴로워요. 함께 팀 목표를 세워 직급에 도전한다.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는 이렇게 팀 목표를 세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한 두 달 전에 직급 계획을 하는 거예요. 뭐 8월 후반기 때 가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미리 열심히 준비를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어려운 부분에
대한 상담, 모르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해주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스폰서에게 이런 것들을 주로 바라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양한 간접 경험이 있겠죠. 오토 판매사 이상의 경험을 했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겪을 일들, 그러니까 초보 사업자분들, 신규분들이 겪게 되는 일들을 거의 뭐 95% 정도는 이미 다 겪었어요, 스폰서가.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간접 경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나면 이런 제가 교육에 대한 부분, 학습 조직 문화를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거죠. 내가 얼마 전에 누군가를 만나봤을 때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데 시간을 써야 되지. 만나서 뭐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시간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면 입을 이렇게 막으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또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안 되는 부분, 예를 들면 언변이 굉장히 뭐 안 좋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파트너를 통해서 채워지겠죠. 내 파트너 중에서 말을 되게 잘하는 파트너가 나온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내가 말 못하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인맥이 내가 없었는데 인맥이 많은 파트너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의 인맥이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나의 부족한 부분이 파트너를 통해서 채워질 때까지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폰서의 언변 이런 거 있죠. 그렇다고 스폰서의 뭐 인맥을 바라면 안 돼요. 왜냐? 스폰서가 아직도 명단이 남아있으면 그 스폰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자기 명단은 3개월 이내에 다 소진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경우. 그런데 스폰서가 사업한 지 1년, 2년이 됐는데 명단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도 나한테 가입시켜줄 사람이 남아있다. 이거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아직도 명단에 남아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스폰서 달아줄 인맥은 없어요. 혹시나 뭐 한 명 뭐 얻어 걸려서 가입을 하게 됐을 때 달아주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성공하고 싶은 스폰서는 후원할 곳을 눈 빠지게 찾고 있다. 후원을 열심히 할 곳을 눈 빠지게 찾고 있습니다. 잡고 간다, 안 잡고 간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잡고 가지고 싶은데도 못 잡고 간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소비자와 애용자를 확보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소개를 받든 그 사람이 알리든 그 사람이 직접 알린다면 그 사람 사업자인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업자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안 나와요. 애용자 뭐 이런 사람 통해서 우리가 직접 소개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개를 받다 보면 소비자, 애용자, 사업자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에 관심 없이 그냥 애용자로서 소개해 준 사람도 수당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교육을 들으면서 관심 없었지만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를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배가 있어요. 큰 선박이 있는데 그걸 띄우고 싶으면 물을 대면 되죠.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뜬단 말이죠. 이 물이 뭐예요? 소비자예요. 애용자, 사업자.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 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애용자 이런 것들 만들 생각 안 하고 있는 힘껏 다 같이 배를 들어 올리자 이거죠. 배를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지게차를 쓰든지 뭐 해서 들어 올려요. 그러면 힘이 빠지는 순간 떨어뜨리게 되면서 뻘에 처박힙니다. 그럼 물이 들어와도 배가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파트너가 소비자, 애용자를 잘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다. 우리가 아직 오토 판매자 되기 전이다.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내가 그것을 후원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스폰서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도록 했을 때 스폰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애용자, 사업자를 찾는 노력, 그리고 그 노하우를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활동량이 많을수록 스폰서의 후원을 받을 곳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후원 요청을 많이 하는 사람이 스폰서가 잡고 가는 곳입니다.
즉 말하면 스폰서가 국장 계보도를 그리겠죠. 국장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설계도 중에서 물음표가 있죠. 그 물음표 안에 들어갈 이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스폰서에게. 그 스폰서는 그 국장 설계도를 파트너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내가 직급 갈 때, 아, 이런 분들 키워가면서 내가 이분의 좌우로 후원을 하면서 키워서 이분들 팀장 만들어서 내가 국장이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빈칸에 누군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본인만 알죠. 그죠? 본인의 설계도인데 그거를 막 인생 시나리오처럼 막 발표하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후원 요청을 해야 성공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스폰서가 나를 잡고 간다면 무엇을 잡고 가는 것일까? 자, 기존 꾼들의 방식은 꾼들, 그러니까 뭐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하던 사업자를 꾼이라고 하죠. 기존 꾼들의 방식은 리더가 직급 갈 때 무조건 따라가고 다음에 리더가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사람은 티나게 버립니다. 그리고 티나게 버릴 거라고 협박을 해요. 자,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가자고 해놓고서는 직급 조직도에 필요가 없으면 가고 싶어 해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가는 것이 사업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선 더 쉽게 보낼 사람이 있을 때는 또 필요 없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나쁘냐면 무조건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일해야 돼요? 무리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후원을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사업 스타일을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하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왜 가고 싶다고 스폰서한테 말하냐? PV 후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가지 않는 걸 원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사업 방식이 한 라인씩 책임져서 베팅을 해주는 방식.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50만 칠 테니까 너가 250만을 쳐라. 그래서 좌측 250만 쳐라. 내가 우측에 쳐줄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파트너가 내가 가고 싶어요. 이런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스폰서가 가면 가는 건데 이 피부를 단락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작에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파트너는 직급을 가고 싶으면은 알아서 좌우 해가면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250, 205 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가 한 60만 피 정도 도전하는 파트너가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 정도 나올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스폰서가 치고 내가 치고 이런 이상한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한 80% 되거든요. 제가 뭐 자세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만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터미가 전부 다 이런 사람들로 다 지금 뒤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저랑 같이.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 7년 이야기했나요? 5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쳐 드리죠. 자, 그래서 250만 PB 내가 할 테니까 너가 250만 PB 해라. 이 스타일은 진입비, 유지비 없는 애터미를 무한 진입비 다단계로 만드는 거예요. 진입비가 계속 있는 다단계인 거예요. 제일 무서운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진입비 한 번 내거든요. 그 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는 진입비보다 한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250만씩 책임지고 치는 이 문화가 계속된다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진입비를 계속 내는 거예요. 계속. 한 500만 원짜리 계속 진입비 내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방법인 거예요. 잘못된 거 이해가 한 번에 되시죠? 그래서 쉽게 판매사를 가서 수당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사업 복제를 하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쳐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진입비를 내는 그러니까 판매사 유지는 하는데 200만 원 들어오는데 500만 원씩 물건 사야 되는 그 이상한 다단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PV 받을 땐 좋았지. 앞으로 평생 쳐봐.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업자는 받을 때 이익만 생각합니다. 소비자도 없는데 250만 PB를 좌측에 받은 다음에 우측에 250만 PB를 본인이 쳐요. 카드를 긁으면서 쳐요. 더군다나 소비자도 잘 안 만드는 분들이 250만 PB 최대한 가깝게 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게 될 때, 어, 파트너가 있고, 또 소비자가 많고, 이러면 250만 PB를 채운 데 있어서 50만 PB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 합니다. 안 하는 게 그 계산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죠? 50만 PB 부족해서 판매사가 안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얼마나 손해예요. 그죠? 그런 경우는 해야죠. 계산이 되면. 그런데 뭐 200만 PB를 해야 된다. 230만 PB를 해야 된다. 180만 PB를 해야 된다. 그거는 순전히 소비자 안 만들면서 카드 깡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쉽게 직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눈속임을 해요. 선의의 경쟁을 한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핀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오토 판매사에 그 들어간다. 뭐 목표를 잡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 소비자 안 만들고 껑충 뛰는 거죠. 그래서 뭐 직급 올려요. 내가 지금 소비자 멤버십 수준은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닌데 국장까지 끌어올려 버려요. 직급을.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자, 소비자도 열심히 안 만들면서 반복적으로 이 패턴을 이어가는 사업자가 많다. 지금 그 북대구 청춘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5년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없단 말이죠. 가장 이 패턴의 가장 문제, 한 줄 내리고 한 줄 치고 이거 가장 큰 문제가 어쩌다가 파트너가 나왔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 뭐 장점도 있어요. 왜냐? 어,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가 나와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좋아요. 이런 장점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스폰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해야 돼요. 저 못하겠어요. 이제 못하겠어요. 이제 그냥 할래요. 그럼 스폰서가 뭐라고 해요? 지금까지 받아먹고 안 한다고? 안 돼.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다고 받아놓고서 너도 앞으로 평생 쳐야 돼. 몰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PV를 그만 치고 싶어도 이미 이 사업 복제 방법이 250만 PV를 쳐서 조직을 키우는 방식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거 없으면 매출이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조직을 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업 전체가 더러워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을 만큼 파악을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가 욕심이 눈멀어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한 결과예요, 이게. 자,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는 이런 더러운 베팅 문화를 근절하고 이런 문화를 권유하는 리더를 차단합니다. 아시겠죠? 실소득을 챙기는 사람은 욕심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실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PV를 많이 쳐주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스폰서입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많이 올라오죠. 리더 입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파트너가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들이 PV를 왕창 쳐주면 어, 너무 좋죠. 저 같아도 좋겠어요. 자, 그게 좋은 스폰서라고 가르치면 당장 PV가 올라오죠. 그 부분만 본 거예요. 그 뒤에 복제가 엉망이 되는 부분까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꾼들이 매출을 올리는 수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꾼들은 여러분이 집에 돈을 가져가는 꼴을 못 보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르쳐 드릴게요. 파트너가 저렇게 힘든데 PV도 안 쳐주고 수당 받은 거 다 어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왜 지가 왜 내? 그죠? 자, 누구나 다 처음은 힘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파트너가 저렇게 힘든데 본인만 착해. 본인만 위선자야. 누구나 다 처음에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뭔가 파트너가 저렇게 힘든데 그걸 내가 왜 같이 알아야 돼요, 마음을.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 그거를 못 이겨내면 이런 엄청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그런 걸 지나왔고, 그런데 파트너가 힘들어요. 힘들어야지. 힘들어야지, 당연히. 그것도 안 힘들고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꾼들은
파트너한테 저렇게 힘든데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뭔가 진심으로 위안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위에는 스폰서 피부에 쳐서 그걸 매출로, 조직 내 매출.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그런 식으로 매출을 막 엄청나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이 전체가 엄청 늘겠죠. 엄청 편하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통하면요. 매출은 반복적으로 계속 펑펑펑 올라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 파트너님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사장님, 수당 좀 뱉어내세요. 그러니까 매출 치라는 거죠. 자, 누구나 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고생을 해야 보상이 있습니다. 혼자 위안처 하지 마세요. 이 위선자님아.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생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그걸 그거 고생을 덜어내기 위해서 PV로 메꿔요. 그래서 직급을 올려줘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에 안 쳐주면 조직 죽습니다. 저도 5년 전쯤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자, 우리는 이런 때가 다 벗겨졌죠? 그죠? 5년도 더 됐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피부에 안 쳐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부에 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어째요? PV 쳐주는 쪽은 다 죽던데. 저 진짜 PV 많이 쳐준 대로 다 죽었어요. 조직. 그분들 다 남아있으면 지금, 그 총장을 넘어섰을 거예요. 정말로. PV 많이 쳐줄수록, 어, 망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외가 없이. 그리고 비교적 덜 도와준 쪽이 다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PV 후원의 조직을 형성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PV 후원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매출이 발생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돈 내고 그걸 수당으로 분배하는 이런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인 거예요.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달달하지 못한 말은 안 들어요. 달달한 건 뭐예요? 그냥 피부에 치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자, 사기꾼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자.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도전할 때, 전체적인 도전이 뭐예요? 뭐, 국장님이 이제 국장 유지를 한다거나, 뭐, 국장님이 본부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일 때, 이제랑, 이런 전체적인 직급을 갈 때랑, 요령껏 병행을 해라. 이렇게 또, 타협의 손길이 옵니다. 평소 패턴대로 잘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무리한 베팅을 요구하면, 이 말이죠. 풀어서 말하면. 자, 그 순간 이익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분기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분기부터. 자, 뭐가 꼬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 베팅을 쳤다 이 말이죠. 무리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 꼬이는데 재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집니다. 재고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배달부 스타일로 일을 해야만 돼요. 스스로 사 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돼요. 그냥 물건 갖다 주기 급급한 거예요. 파는 일을 하는 거죠. 장사가 아니라고 해도 행동이 달라요. 말은 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렇게 아니게 노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일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집에 물건이 많은데 갖다 줘야지. 그죠? 적당한 재고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적당한 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적당한 재고란 내가 주력으로 취급하는 제품, 잘 나가는 제품, 스스로 재고선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창고에 이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선을 끊는데 이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스폰서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알아서 아니 나 이 재고보다 넘치면 난 안 돼. 그런 재고선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의 본질입니다. 진입비가 없고 유지비가 없는 거는 알아서 적정 재고선을 스스로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인 진입비를 내는 식으로 계속 베팅을 친다. 재고선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 필요 재고선의 몇 배가 넘어서게 됩니다. 자, 제품의 순환을 스스로 잘 알죠. 이거는 식당 사장님의 비유해 보세요. 가게에 식당 안에 식자재가 있는데 그 식자재를 너무 많이 사면 유통기한이 지나잖아요. 양배추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금방 변질되잖아요. 산화되죠. 그래서 적당히 사서 적당히 써야 되는 거죠. 너무 안 사면 어떻게 돼요? 필요할 때 급할 때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를 하면 애터미는 식당보다 재고 관리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재고가 과다하면 물건을 팔고자 하는 의욕만 강해진다. 팔고 나면 그 뒤에 해야 될 정작 가장 중요한 후속 관리보다는 또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뿐이므로 발전이 없다. 자, 여기 잘 들어주세요. 내 물건을 주고 나서 집에 재고가 있었으니까 줬어요. 그러나 내 집에 적정 재고선이 그러면 조금 내려갔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폰 줘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어플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배송지 우리 집으로 해서 보내라는 거죠. 방금 내 집에 있는 걸 갖다 줬으니까 이분 폰으로 가르쳐 주면서 내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도 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르쳐 주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적어도 그분이 학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계속 스스로 사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정말 바빠졌을 때, 나 이제 못 갖다 줘 했을 때, 그렇게 막 1년 전부터 못 갖다 줘 하더만 진짜 이젠 안 되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무 말씩 그냥 배달 잘 해주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바빠졌다고. 야, 내가 뭐 배달분 줄 아니? 나 이거 못 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배가 불렀구나. 너만 애터미 아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말고 애터미 한 사람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잘 갖다 주다가 이제 안 갖다 주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미리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자, 매출 한 분기에 몰아서 치는 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매출 한 분기에 칠 수 있는 사람도 뭐 있지만 그런 거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어요. 자, 병행하고 싶지만 병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배팅 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배팅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배팅을 하면서 해도 되는 사업자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에요? 명단이 무수히 많고, 시간도 많고, 언변도 좋고, 조건이 좋아서 전업하는 사람. 하루 24시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면 배팅 치면은 뭐, 재고가 많든 재고 금방 소진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적정 재고수는 높아서 되는 거예요. 높아서 그게 배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한 줄 주세요, 한 줄 칠게요.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본인은 할 수 있지만 팀 내 모든 구성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못 빼오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 줄 안 줍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폰서 한 줄 주려면 생으로 생돈 할 수 없죠. 본인이 더 그 상단에 있는 직급을 달성하면서 수당이 훨씬 높아지면서 거기서 한 줄 쳐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데 다른 형제 라인이 그걸 못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갔는데 PV를 안 주냐 물어보면 그거는 보상풀 이걸 이해 자체를 못 하고 있지 말을 하는 거죠. 이 시스템 자체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스폰서는 못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병행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할 수 있다 쳐요. 조직을 키우는 복제 방식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매출 일으키는 방식이 이걸로 굳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복제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나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정 베팅을 하고 싶다면, 직급을 가고 싶다면 혼자 500을 하면 됩니다. 500만 PB를. 아니면 베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라인을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가면 한 줄 주고, 한 줄 치고, 여러분도 앞으로 평생 한 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만 이익을 생각하면 돼요. 자, 해결책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해결책을 말씀 안 드리고, 뭐, 하면 안 되겠죠. 자, 보름에 30에서 60만 PB 정도를 도전하는 파트너를 좌우 각각 3명, 3명 정도 이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60만 PB 도전한 사람을 3명, 3명 만들면 180 이상 올라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PB 정도를 도전하고, 그럴 때 스폰서가 좀 도와주고 하면 판매사를 달성한다는 거죠. 파트너를 채우시면 돼요, 파트너를. 그게 해결책이지. 스폰서의 직급을 위해서 내가 직급을 가야 한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스폰서가 직급을 간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스폰서를 좋아하니까. 자, 스폰서를 위해서 내 목표 분기보다 서둘러서 직급을 가게 되는 경우. 그래서 내가 7월 후반기 때, 내가 8월 후반기 때 가려고 했어. 목표를 세웠어요. 직급 도전을. 근데 스폰서가 7월 후반기 때 가겠대요.
근데 이 목표 자체가 없는 분은 목표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목표 기간이 다를 수는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떤 분들은 7월 후반기 갑시다 했는데 목표 자체가 없어서 가자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상수 국장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 지금으로부터 봤을 때 아무리 늦어도 9월 전반기쯤에 직급 도전이 없으면 되나요? 시간이 3개월이나 두고 직급 도전 안 하면 되나요? 그 3개월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파트너를 만들고 그래서 매출을 일으켜서 도전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직급 도전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한다. 저를 악용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9월 전반기 때 판매사를 가시려면 9월 전반기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사이에 파트너를 만드셔서 조교 과정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분기 목표를 도전해서 30만을 도전하든 60만을 도전하든 그렇게 해서 매출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250만을 채우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직급 도전인데 3개월 뒤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스폰서가 파트너님 9월 전반기 때 가려고 하시죠. 그런데 8월 전반기 때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난 9월 전반기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하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도와주고 싶다 이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랬을 때 이야기예요. 이거 주제 이거 설명하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써야 되네. 근데 자, 무리한 재고를 가지면 다음 분기 사업의 흐름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스폰서가 본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상위의 스폰서가 베팅을 하라는 거죠. 파트너가 스폰서를 위해서 베팅하지 말고 그 스폰서가 베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 국장을 유지하고 싶다. 그 파트너가 이렇게 하면 파트너가 조금 더 협력을 해주는데 혹은 뭐 보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핍을 더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해. 그 부분 여러분이 채우시라는 거예요. 직급을 가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국장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이 파트너가 다음 분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PV를 얼마 베팅을 쳐서라도 가겠다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수당 다 날리고도 돈이 안 남는다 하면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계산했을 때 베팅을 할 거면 스폰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 다음 분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PB를 후원하고 예를 들어서 150만 PB, 150만 PB가 이분이 전분기, 그 전분기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올라와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안정적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그리고 파트너가 딱 있으니까 이제 알죠. 30만 PB 도전하신 분, 60만 PB 도전하신 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매출 어느 정도 올라온다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트너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한 100만 PB 정도를 후원을 할 테니까 나머지 한 100만 PB 정도를 그 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걸 수락하면 하면 되는 거죠. 자, 하겠다고 결정을 할 때 각자 잘 생각해 본 뒤에 결정해야 돼요. 결정한 후에 번복하는 행위는 사업자로서 매우 매너 없는 행위이므로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되겠죠. 가겠다고 했는데 말 바꾸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아주 하다가 힘들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스폰서가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하겠다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150만 PB, 150만 PB가 전번 분기 올라왔다고 해서 이번에 반드시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안 하실 거면 안 해도 돼요. 소비자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자, 100만 PB가 적절하다면 승낙하시고요. 100만 PB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제한. 여기서 100만 PB란 거는 예를 든 거예요. 스폰서가 30만 PB 드릴 테니 가실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스폰서가 제안할 때요. 너무 쪼잔하게 제안하면 좀 곤란하겠죠. 스폰서 봤을 때 처음부터 충분한 제안을 해야 돼요. 적당한 제안을 해줘야 돼요. 왜냐? 파트너가 타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너무 적게 불러가지고, 너무 적게 불러서 파트너가, 어, 더 주세요라는 말을 꼭 하게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시라는 거예요. 그 넉넉하게 좋다고 충분히 적정선을 줬는데, 파트너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과욕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신뢰감이 있다면 잘 됩니다. 이런 것이. 베팅은 마약과도 같다. 한 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이나 뭐 이렇게 마약과도 같아요. 베팅으로 인해서 조직이 굴러가는 형태를 생각해 보세요.
베팅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일어났어. 또 베팅을 해야 올라와. 안 하면 매출이 없어. 이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연금성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직급 도전을 통해서 일어난 매출이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가지고 애터미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르다. 우리랑 하자. 우리는 그런 베팅 세력과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시간에 그 비전이 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이. 직급 도전을 할 때마다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되는 거예요. 베팅을 했을 때. 뭐 좋은 분들도 있겠죠. 이익이 생기는 분들. 근데 무리하시는 분들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또 다음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또 베팅할 찬스가 자기에게 안 오고 형제라한테 가버리잖아요. 스폰서가 나를 잡고 안 가고 다른 사람과 직급을 가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베팅을 통한 직급 도전을 하면 매출이 엄청나고 베팅을 통한 직급 도전 안 하면 매출이 꽝이기 때문에 베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아메이 수준인 거예요. 아메이 직급 가면 그 직급 해당되는 수당이고 안 가면 그냥 꽝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직급이 뭐냐? 그 직급을 유지했냐? 요거 두 가지 물어보면 되거든요. 거의 아메이인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본인들 스스로가 연금성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다른 다단계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다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문호성 씨 혹시 아세요? 문호성? 그런 사람이 대표적 케이스예요. 다 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베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진입을 내다 보니까, 이거 다른 다단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막 욕하고, 회장님 욕하고, 회사 욕하고 하는데, 그분 입에 나오는 말이 사실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인 거죠. 저한테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만 그렇지. 아닌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멍청하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어,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부끄럽지도 않나. 자기가 멍청하게 있는 걸 왜 저렇게 자꾸 떠벌리고 다니나, 이런 거예요. 자, 애터미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건전성이 달라요, 건전성이. 아주 악랄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수당이 한 500만 정도 들어옵니다.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집에 가져다 주는 쪽 500이래요. 근데 그 500 들어온 게 500 다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본인은 뭐 2천을 번다고 했나? 돈 2천만 원 버는데 한 푼도 못 벌었대요. 수당 2천만 들어온데 하나도 남는 게 없었대요. 어. 그러면서 애터미 욕을 하고 떠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 꼴이 되는 거지. 어, 저 같은 사람은 알지잖아요. 사장님들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온 돈 뒤로 뒷공을 다 세게 만들면 그거는 좋은 스폰서가 아니에요. 가까운 이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정말 진짜 꿈꿔왔던 연금성을 생각하세요. 자,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결정하라.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판단력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목표는 나에게 맞게 정해준 목표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사업자가 되지 말고 능동적인 사업자가 되라. 도전은 내가 정하는 거. 직급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적정 재고수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적당한 재고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적정 재고수를 정하는 거죠. 뭐 해모임은 8박스, 뭐 칫솔은 10박스, 뭐 이렇게 치약은 뭐 2줄,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그래서 품절 잘 되는 거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불호 강한 거, 뭐 식품류,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달콤한 사기꾼의 말. 그 제 말이 대부분 달콤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에 쏙쏙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달콤한 말은 순간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결과가 드러나는 게 재밌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달콤한 사기꾼들의 말은 결코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말이기 때문에 분별하라. 후원은 누구나 받는 겁니다. 잡고 가는 사람은 받는 게 아니고요. 자, 실소득이 성공 지표다. 베팅적 직급 도전. 그 직급 도전은 제가 말씀드린 직급 도전은 뭐예요? 파트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파트너를. 30만, 60만 피 도전하는 파트너를 만드는 게 직급 도전이지.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내가 3개월 안에 만들어내서
9월 전반기 때 가겠다. 이게 직급 도전이지. 베팅적 직급 도전은 가겠다는 분기에 그냥 PB를 치는 거예요. 카드로. 자, 베팅적 직급 도전이 조직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돼버리면 사업을 평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엔 좋죠. 스폰서가 250만 PB 주니까. 나도 250만 PB 치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폰서가 되면. 팀장 돼도 한 달에 400 벌거든요. 팀장 전후반기 유직 이제 처음에 하면요. 450 정도 벌어요. 그러면 450 들어가는데 전후반기 250만 PB 쳐주면 얼마인 줄 알아요? 한 900만 원 들어요. 900만 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받는 걸 좋아하면 바로 코앞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쳐야 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저 위에 치는 사람들은 수당이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800 쳐도 돈이 되잖아요. 그 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호성 씨 같은 사람들은 뭐 2천만 원 벌어서 2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몇 줄 내렸다는 거죠. 250만 PB 여기도 내리고 저기도 내리고 막 했는 거예요. 다섯 줄, 여섯 줄 내린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 다 쓰고 물건 남죠. 물건 어디다가 해요. 인터넷에 올리죠. 인터넷 재판매한 거예요. 인터넷 재판매가 왜 나오냐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끝은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끝났습니다.